모든 만물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평균 이론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어떤 서로가 왔다 갔다 교류가 힘들면은 이것이 힘들지만 서로가 어떤 교류가 가능하다면 열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며 냉기도 여러 군데에서 냉기를 하며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대류 현상, 그 바다의 난류가 따뜻한 물이 흐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류 현상, 공기 중에 열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온도를 이제 평균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약간 특이한 구조는 물이 물을 끌어당긴다, 빛이 빛을 끌어당긴다의 제 이론인데요. 물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양동이에 그 수건등 같은 거 딱 걸쳐놓고 거기다 물 담궈 놓으면 그걸 따라서 통로를 따라서 흐릅니다. 또는 이렇게 거기에 호스 같은 거라서 입으로 싹 빨면은 걔가 물이 끌어들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계속 연속적으로 흐르게 되죠. 모세관 현상도 제가 그와 같다고 말씀. 살아있는 나무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죽은 나무는 안 된다고. 우리가 사람이 빨대 꼽아갖고 물 빠듯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물이 퍼지도록 그런 통로가 나무 안에 있겠죠. 죽은 나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모세관 현상은 이와 같이 물이 물을 끌어들이는 현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빛이나 물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것도 보면 불순물, 금 제조할 때도 걔네들도 보면은 불순물이 따로 걸러지고 금은 그대로 이렇게 딱 뜨겁게 가열을 하면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같은 성질의 것, 같은 물질의 것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맞춰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들도 있어. 금속 구조도 역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빛이나 물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영장이다. 차갑게 물을 해가지고 내뿜을 때 그 대중소 틀리게 해서 내뿜어 주면은 빠르게 어떤 수영장의 물이나 양수장의 물이 차가워집니다. 차갑게 만드는 구조는 또 뜨겁게 만드는 구조도 이렇게 대중소 나가는 구멍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뜨겁게 만들어집니다. 이 현상을 이제 그 에어컨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거나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서도 공기가 내뿜잖아요. 차가운 공기를. 그럼 대중소 틀리게 공기 내뿜는 구멍을 틀리게 만들어 준다면 빠른 시간에 냉기가 딱 확산이 돼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지는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풍으로서 그 방안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열풍을 불어갖고 할 때도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해주면 하나 강한 융합 파장을 내. 그래서 방안이 따뜻하게 되는 기술 구조가 된다. 이런 난방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보면 열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온풍기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조명 같은 데도 보면은 대중소 조명 가지고 열기구로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대중소 틀리게 물론 전력 양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일반 조명을 켰는데 약간 거기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빛도 이제 너무 여름에 더우면 우리가 조명 끄잖아요. 더워서 그런 것처럼 열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상을 이용해 갖고 난방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빛을 가지고 대중소 서로 틀리게 해서 빛이 이제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열온으로 만들어서 빛 조명 기구 가지고 난방 장치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빛이 나가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하면은 상대방 차량이 딱 맞잖아요. 맞으면은 여기서 빛이 하나로 강하게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훤하게 밝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거나, 레이저 시각장치다. 레이저도 빛이잖아요. 빛을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뭐 반도체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레이저 가공기에서 아니면 일단 레이저 공격기 뭐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치화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일치해서 뭐 각 공격기가 드론 공격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공격기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같은 공격 위치를 공격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싸게 뭐 5만 볼트만 일으키더라도 초점 방식으로 일으키면은 10개면 50만 볼트, 100개면 500만 볼트잖아요. 그럼 싸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공격하면 굉장히 강한 저렴하게 레이저 공격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고요.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광원을 만들어주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쏘면은 강하게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소자리가 많이 참여할수록 섬세한 가공이 되는 거고요. 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사 레이더에서도 레이저 레이더의 숫자를 수를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누르고 전력을 틀리게 이제 주게 되고요. 각각의 틀린 전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소자리가 많아질수록 그렇죠. 적은 전력으로 해서 섬세한 전파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게 레이더가 세기수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기 위해서 섬세한 이런 레이더 소자가 많이 작은 레이더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전기를 공급할 때 전선 안에 구리선들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똑같이 해주면 똑같고요.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도 모터 들어가기 직전의 선을 갖다가 굵기를 다른 전기선에 비해서 굵기를 두껍게 해가지고 카페시터 구조로 축적을 하는 구조로 들어가든지,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아니면 모터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선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파워가 세집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 감긴 구리선을 발전기 제너레이터에도 되고요. 모든 형태의 이렇게 모터 구조, 이렇게 구리선과 연고자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다이아 같은 스피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모터에 감겨지고 서로 두께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자석에 들어가서 하면 파워가 세진다고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터의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이나 모터 회전축, 헬리콥터, 드론 프로펠러들이, 배 프로펠러들이, 가정용, 산업용 모터, 변속기 기술에서도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꽂이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도 가능하고, 이런 데도 가능하고, 포도주 따는 스프링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지고 힘을 따라서 축적이 돼서 합니다. 이게 반도체에서도 사용하는데, 반도체에서도 3D 반도체 전기선 구리선이죠. 구리선에다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구조 말이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카페시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은 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전세계 반도체 구조, 트랜지스터, 카페시터가 없는 트랜지스터 구조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거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전선을 공급하거나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광선미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고요. 신호도 증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축 케이블이나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물 끓일 때 돼지 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 끓이잖아. 이렇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물 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리 끓이잖아. 이럴 때도
물을 상중하, 동시에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동시에 끓일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이렇게 좋다고. 이거를 뭐 석유 추출할 때도 이거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를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일부러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면 이것이 강하게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래서 빨리 끓여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같이 돼지꼬리 금속 있잖아요. 금속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물 데우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 석유 추출 방식에서 그러니까 수소산소 추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전파로 물 끓이잖아요. 마이크로웨브로. 그러면 서로 마이크로웨브가 됐든 어떤 전파가 됐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하면은 강한 종합열이 생깁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뭐 어떤 걸 섞으시 몇 개를 섞으셨든지 물을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하고 전자레인지에서 내가 이 기술 얘기했죠. 전파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상중하로 음식을 데운다라고 제가 그와 같이 전자레인지 만드시는 제 기술. 또는 적외선 파형을 서로 다른 적외선 파형을 대중서로 서로 다른 전기 적외선 파형을 묶어서 상중하로 물을 끓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또는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위에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고 이거 회전체가 수십 줄기나 뭐 수백 줄기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토네이도를 약간 만들고 그러면 수소산소 추출이 잘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전기 분해법 플러스 열 분해법을 동시에 동원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서 그냥 획기적이라고. 근데 이제 일정 일정 어떤 공간 안에서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방식들에서 고온고압 속에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로 사용하자면 뭐 레이저파를 쏘든지 뭐 적외선 레이저파를 쏘든지 일반 전파를 쏘든지 초음파를 쏘든지 적외선 걸 적외선과 같이 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럼 인명사고, 금속체를 판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뭐 군에서도 이렇게 휴대용으로나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뭐 망원경에도 쏠 수 있고요. 쏘가지고 금속체나 사람 반응을 봐가지고 무기 또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 헬기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항공기에서나 유성에서도 가능하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플러스 적외선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체를 가지고 돌려주면 이렇게 토네이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폭풍이 가능합니다.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상을 이렇게 비행체 뒤에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요. 열을 추진 구조로 만들어서 공기를 팽창시켜서 나가는 이런 그런 기술 구조도 그때 회전해야죠. 그다음에 밑에 어떤 전자레인지도 물 끓이고 고기 익히듯이 밑에를 지상 공격하는 이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상 공격하는 이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늘에다 대공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열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을 대공 방어망으로도 근접 대공 방어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사레이다에서 전투기 같은 데 사용하면은 이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같이 레이더 소대에서 수없이 쏘면은 같이 묶어서 쏘면은 그리고 상대방 전투기도 금방 열이 많이 발생해서 기판을 태우거나 전자장이 상대방의 전파를 완전히 교란해 버리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통신으로 쏘면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멀리 가죠. 레이더 탐지에서도 좋고 통신 구조로 사용했을 때는 멀리 갑니다. 위성에서도 이렇게 위성에서 지상으로 곧바로 이렇게 통신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쓸 때도 쓸 수 있고요. 서로 레이저파로 쏘던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같이 묶어서 쏘는 거죠.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이 현상은 위성 통신에서도 멀리 간다 그랬죠. 지상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런 통신은. 그다음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AM, FM 라디오처럼 하나의 전파를 수신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AM, FM 채널 전체를 튼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송신까지 한다. 완전히 통신 구조가 통신 방법이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100개, 1000개도 만들어서 각각 송수신만 하면
송수신 통로가 되는 거죠. 통신 장비가 위성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이나 기타 통신 장비, 컴퓨터 안에도 이것을 통신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무선 통신이기 또는 하나 같은 전파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 열 대 있으면 안 울리죠. 네, 울립니다.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안에 스마트폰 열 대 있는 것처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통신 방법으로 위성에는 한 10,000대도 상관없겠어요. 1,000대나 10,000대. 그럼 거기도 각각 호출번호를 스마트폰이 위성 안에 있으면 안 울립니까? 전파만 이게 세기만 제대로 되면은 울리지.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이게 같은 SKT다, KT다, 각각 회사가 같아도 스마트폰으로만 틀면 울리잖아요. 그 방식으로 통신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그 스마트폰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만 끊겠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